화려한 불빛 뒤에 어둠을 감추고 있는 도시처럼 개그맨의 삶도 그러하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슬픔을 감춰야 하죠.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대에 올라야 할 시간입니다. 따로 뭐 대기실에서 옷 안 갈아입으시고 차에서 옷 갈아입으셔 다니시는 거예요? 뭐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어도 되는데요. 성격이 급해갖고 나는 그냥 차에서 차를 입고 그냥 올라가는 게 되게 편하세요? 네, 그게 편해요 나는. 나이트클럽에 이어 두 번째 일터인 라이브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선 DJ가 아니라 진행자로 일을 한다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는 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내갖고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그냥 또 팍팍 쏘겠습니다. 뮤직 큐. 신나는 노래 한 소절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가로등 불빛 안에서 능수능란하게 손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김창준. 필살기인 몸부림 댄스로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를 채우는데요. 이 영원히 살아. 이어지는 난센스 퀴즈 타임. 영원 넌센스. 물. 셀프. 정답입니다.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좋아. 돌을 끓이길래 저를 주는지 하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두 해 해온 진행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한 무대 장악 능력. 그동안 방송보다는 주로 행사 무대에서 진행자로 활약해 왔답니다. 무대가 크건 작건 개런티 상관없이 불러주면은 어디든 가는 게 그의 신조라네요. 이경규, 김정열, 김보아 등 쟁쟁한 스타들과 함께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김창준. 꽁트가 주력이었던 80년대 연기를 전공한 김창준의 희극 연기 실력이 빛을 발한 거죠. 하지만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답니다. 그때 MBC에서 박민선이 그러면 정재환, 김병조 형 그리고 이제 KBS에서는 이제 뭐 김학래형, 최양락이, 이봉원이 쟁쟁한 스타들이 또 왔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요새 말하는 거 단일 대우가 돼가지고 코미디 개그 프로를 열심히 해서 이제 띄우고 그랬어요. 그 괜찮은데 갑자기 3년 후에 회사 방침이라고 그러고 프로그램을 2개 코미디 전망대 웃으면 좋아요 2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떠나가지고 우리 때 개그맨들이 그때 떠나는 바람에 다 한 그 10년 정도인가 거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방송에서 사라졌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의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좀 자다가 일어났다가 좀 쑥스럽긴 한데. 딱 필요한 것들만 갖춰져 있는 깔끔하고 아담한 집안. 그런데 가득 찬 설거지거리가 오게 튀네요. 하시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세요. 그렇게 해봤어야 알지 내가. 내가 그냥 그때그때 먹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뭘 어떻게 차려놓고 먹어야 되지 순간순간 헷갈려가지고. 하지만 이 정도도 그에겐 장족의 발전이랍니다. 이렇게 혼자 챙겨 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뭐 한 20일 됐나요? 20일 됐죠. 또 가끔 또 어떨 때는 뭐 한 3개월도 그런 뭐 혼자 먹은 적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둘 배워가고 있다고 해요. 하얀 거는 하얀 거, 까만 거는 까만 계통, 흰색 계통을 세제는 뭘 넣는 거지? 세제를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
세탁기 할 때 세제는 이거 파란 거 넣는 거냐 까만색 통을 넣는 거냐? 색깔 주전자 같이 생긴 거 있잖아. Z 써 있는 거. 그거 넣어. 그거는 알았어. 그래서 전화 찬스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겨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됐구나. 선생님, 네? 방금 누구한테 통화하신 거예요? 그 딸한테. 그래요? 아니 그거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서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러냐고 약간 짜증을 내잖아요. 답답하다고. 한때는 손 하나 까딱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김창준. 오랜 세월 무기력증에 빠져서 지냈답니다. 그 과정을 한 10년 막 이런 세월을 어떻게 이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후의 수단이 이제 평소를 줄여서 작은 평소를 왔다는 거. 32평에서 25평으로. 이미 멘탈은 다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뭐 멘탈이라는 건 없었죠. 근데 그냥 버티고 살았던 거죠. 버티고 살았던 거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였다는 지난 세월들. 우여곡절 많았다는 지난 10년. 그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야 사장. 어이 어서 와. 왔어? 야 오늘 뭐 손님 낚시하는 손님들 좀 많아? 아니야 오늘 많지 않지. 와서도 많이들 하고 가고. 가고. 했던 자리들 좀 정리 좀 해주고. 그렇지. 일이 없는 낮 시간엔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낚시터를 찾는다는 김창준. 홀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친구의 바쁜 일손을 돕고 있답니다. 뭐 많이 잡으셨어요? 네, 한번 많이 봤습니다. 저기 시원하게 음료수 하나 갖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예, 그 캔커피도 있습니다. 예.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예. 네네. 단골 손님들을 챙기는 것도 그의 일 중 하나. 사장님 컵 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많이 잡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커피니까 이거 이따가 낚시다가 목마를 때 하나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생각이 밀려들 때 가시런히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만큼 좋은 처방은 없다죠. 그가 힘겨운 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준 지인들 덕분이었답니다. 청소도 좀 해주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고 그러면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돼요. 또 정신적으로도. 그의 마음을 핥히고 간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때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생전 이제 와이프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다가 고깃집을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깃집을 차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장사를 오래 하려도 또 계속 하실 수 없는 게 이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매일 술을 마셔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숯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때 또 이 숯불 냄새를 매일 맡아야 되니까 숯불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가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그 가게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그 건물이 그래갖고 1년 넘게 한 15개월 정도 하다가 접은 거예요, 그 가게를. 팬데믹 오기 전에 그리고 또 팬데믹 와서도 그렇고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울증이 오지 안 오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차가 지나가면은 갑자기 그 우울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밀물처럼 이렇게 쫙 밀려올 때가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쓰라렸던 건 실패 뒤 찾아온 마음의 병이었다는데요. 아니, 호치민이 훨씬 시원한 것 같아. 그래 받으면 더운 게 아니었지. 거기가 훨씬 시원해. 여기 다시 가야 될라라며. 누구세요? 우리 큰딸입니다. 큰딸이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보다 10살 연하인 아내는 어린 손주들을 돌보느라 1년의 절반은 베트남에서 지낸답니다. 그런데 반가움은 딱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빨래 다 해놨어? 이불이랑 다 정리했어? 이불은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 아기 같은 사람이 진짜 닦고 쬐고 기름칠하고 진짜 맨날 잔소리 해야 돼. 화장실 청소나 해 가면. 대꾸 한마디 못하는 김창준. 이거 봐. 또 이렇게 창문 환기 안 시켰지? 덥다고?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쏟아지는 잔소리 2탄. 야, 내가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맨날
환기시키고 그랬는데 무슨 말도 안 아니 돼서. 방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했었어야지. 오자마자 시작이구나. 설거지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이거 봐. 그러니까 설거지는 내가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놔뒀던 거고. 한꺼번에도 뚜껑을 닫아내 벌레가 안 나오지. 뚜껑 열렸다. 자기 얼굴 닦듯이 그것 좀 닦아놓으면 좀 좋아. 뭐 이제 급기야 탈취제까지 꺼내든 아내. 뭘 오자마자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자꾸 아니 뿌리라고 그럼 그래. 환기 좀 시켜야 또 들어갈 거 아니여. 여기 이렇게 여기 오염됐잖아요 머리 이거. 이 빤스도 갖다 놓고. 야채도 그대로고 달걀도 그대로네? 달걀은 왜 안 먹었어? 이거 유통기한 있어. 유통기한이 아니고 소비기한이. 오랜만에 재회한 부부 맞나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음식 같은 거 부모님들 보통 저렇게 보내주면 다 이렇게 해먹는 거 정도는 다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안 하지. 그리고 뭐 청소 같은 것도 다 안 하고 이렇게 냄새 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환기시키라고 해요. 아내의 폭풍 잔소리에 반항 한 번 하지 않는데요. 이게 다 세월이 알려준 지혜랍니다.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순했거든요. 근데 살면서 저렇게 갱년기 때는 더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갱년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덜한 거예요. 소개로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었다는 김창준. 슬하에 두 딸을 두며 35년을 함께 사는 동안 닥친 숱한 위기들을 아내가 있어 견뎌왔다는데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남편 챙기는 건 아내뿐. 식사하세요. 벌써 다 차리고요? 오랜만에 아내가 차려준 푸짐한 집밥에 절로 기분이 좋아진 김창준. 자꾸 해먹어 버릇해야지. 안 그러면 쓰러져. 더운 여름일수록 잘 먹어야지. 모처럼만 아주 그냥 그치. 한 끼다운 한 끼도 먹네? 요즘은 뭐 하고 지냈어? 남은 동안에?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뭐 내가 뭐 노는 거 봤냐 너? 그건 알고 있지. 바쁜 거에 비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내가 괜히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다 밑밥을 깔러 다니는 거 아니야. 밑밥을 깔아도 이제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거지. 더워서 다 죽은 건 아니고? 내가 저거도 갔었잖아. 우리 후배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한 6명 형님 와서 사회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6명이 그 라이브에 앉아있더라고. 잘했어. 그것도 뭐 어떻게 행사를 하기면 웃기지만은 그래도 나로서는 뭐 행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후배들하고 또 그렇게 하면 행사라고 해줘. 내가 사람이라는 게 A에서 당신처럼 들어온다 뭐. 생각하면 안 돼. A에서 다 쌓아놔도 B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해야지 막 달달달달 하고 있다 보면 생명이 단축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또한 아내의 몫이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날은 좀 풀이치고 있고 다운 업다운이 되게 심한 그런 나이도 됐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약간 풀이 죽어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계속 옆에서 세뇌시키는 사람은 저예요. 그 나이에 당신을 불러줬어? 너무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듣다 보면 짠한 마음이 너무 크긴 한데 같이 그러면은 좀 이게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니까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죠, 제가. 여보, 나 일하고 올게. 자기 나가게? 나가야지. 시간 됐잖아, 지금. 잠깐만, 이리 와봐. 응? 아니, 이거 머리빨이 왜 이렇게 죽었어? 이거 이따가 차에 가서 내릴 때 잊어버리지 말고 풀러? 이것도 바르고. 깊은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김창준을 건져낸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와이프가 한 번은 날 붙잡고 막 엄청 굴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자기는 참고서 이기려고 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나는 뭐 안 그러고 싶냐. 그래도 참고 사는 건데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조금만 참고 살다 보면 또 우리한테도 좋은 시절이 올 테니까 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와이프 그 위로에 내가 힘들어도 고비고비 넘어가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와이프의 그런 어떤 위로나 뭐 그런 거 없으면은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또. 늘 씩씩하던 아내의 눈물의 고백. 그 이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보겠다 다짐했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제 전화번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나 좋다. 그래, 자, 가자, 호,
그렇죠. 두. 그런데 오늘따라 호응이 신통치 않은데요. 분위기를 띄우려 몸부림치며 노력해보지만 소용없이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럴 때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사장님의 호출. 아우 형님 날 더운데 힘드셨죠 오늘도? 근데 뭐 사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형님 요즘 쓰고 계신 레파토리 여기 얼마나 되신 거죠? 계속 그거 하나로 지금 하고 있었죠. 뭐. 레파토리라든가 이 구성에 변화를 좀 주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님이 많아야 형님도 제가 편하게 무대 모시는 거고 저도 또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 맞대서 잘 해 나가시자고요.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김창준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갑작스레 한없이 복잡해진 마음. 불안한 생각까지 밀려드는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잠깐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뻔한 얘기죠. 뭐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일거리 하나가 또 없어지는구나. 가뜩이나 걱정 많은 그의 마음에 묵직한 걱정거리 하나가 더 얹어졌습니다. 다음 날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김창준. 이곳에 오면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알았어 그래. 야 뭐 반찬이 푸짐하다. 친구가 내어준 푸짐한 밥상. 그래. 배고기 왔구나. 야, 좋아. 애들 아직 안 왔네? 아직 너 뭐. 연극과 동기가 운영하는 낚시터는 동문들의 사랑방이기도 하죠. 야 일단 뭐 맛있게 밥이나 먹자. 우리 배고기도 또 오고 그랬으니까. 그래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불 좀 펴야지. 고기나 굽자. 친구들이 모이니 자연스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곁들여지는데요. 난 사실 오겹살이지. 너 뭐 요새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들어오는 거 없어? 손띈 지 오래됐어. 손띠다니 무슨 손을 뗀 게 아니라 지금 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뭐 겸사겸사지. 야 너같이 이거 최고의 미남 스타가 우리 나이 때는 60살이 정년 퇴직이야. 과감히 딱 퇴직하는 거지. 연예인이 퇴직이 어딨어. 드라마 좀 많이 했을 때 그때마다 딱 한 번만 나와도 딱 인물이 좋아서 빡빡 표가 자, 났잖아. 그 뭐하냐 이게 안 생기는데. 얘는 저 물고기가 다 돈을 벌었어. 그럼 팔자는. 팔자는 조금 팔자야.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하나 먹어라. 먹어. 왜 안 먹어? 먹어. 그런데 김창준의 표정이 갑작스레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나도 꼬슬꼬슬하게 잘했다 아주. 밥도 먹었다니까. 아니야. 야 니들 먹고 있어라. 너도 와서 먹어. 어디가? 잠깐만 먹고 있어. 좀 먹지. 급기야 자리에서 벗어나는데요. 뭐 걱정이 있나 보지 뭐. 맨날 걱정이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냐? 무엇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걸까? 아니 저기 고기를 굽는데 연기가 많이 나고 그 가스 냄새가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그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고깃집을 했을 때도 가스 냄새 때문에 괴로웠다 했었는데요.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그 뭐 가스 냄새 나고 그러면은 그게 자꾸 이제 부모님이 생각나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주는 날까지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은 그것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아버지의 반대에도 고집 피워 연극가에 진학했던 김창준. 그럼에도 첫 공연을 앞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왔던 아버지. 말 안 듣는 미운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로 전화가 왔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동시에 돌아가셨대요. 그날 이후 그의 삶엔 깊은 우울이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외로웠지. 외롭고 어디 기댈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황량한 사막에 혼자 딱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죠. 막막하고 평소에는 이기자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뭐 지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그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았던 지난 날이 알려준 교훈. 우울한 기분이 밀려들 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행복한 일들을 찾아다녀야 된답니다. 봤어. 그래. 아니 멋지게 어딜 갔다 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말이야. 완전 이제 가족 같아. 그지? 가족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다 누구세요? 아, 제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우리 팬클럽 이름이 동남아.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아저씨.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평소에 있었던 얘기들도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김창준! 지난번에 있잖아, 태훈이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빠 그거 몇 개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길래 그거 얼마 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 아니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으로 사랑 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밝은 에너지 듬뿍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는 특별한 이가 있다는데요. 자, 장준 씨 오랜만이야. 김보아 가지고 금은보아입니다. 야, 장준 씨 진짜 얼마만이야. 야. 지금도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개그맨 김보화. 김창준과는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콤비로 활약을 했었죠. 그때 지방에서 그때 행사 있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더니 끝나고 그 결혼식에 왔잖아. 그래. 내가 그때 고마운 거 지금도 못 잊고 있지. 아, 그때 우리 진짜 생각난다. 창준 씨하고 내가 개그를 많이 했더라고. 제일 많이 했지, 거의 했지. 작품을. 더 명작술래 이런 거. 그렇지, 명작술래. 일요일 밤에 댕지 뭐 이런 거. 거의 다 붙어졌지. 다른 거는 아마 없었을 거야. 그러면은 창준 씨가 그때 이제 그 굉장히 그 가난한 소설가야. 그럼 나는 그의 부인이잖아. 거기서도 또 유행어가 나왔어.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치성감이 뭐 이렇게 만져준 신강에서 김보했어 했어. 뭐 이런 유행어 뭐. 일단은 네, 그다음에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경기를 잡 그러고 뭐 무슨 나는 나 못해 이거 그거 열심히 밀었는데 별로 안 떴어 그게. 얼굴만 누렇게 떴어. 야 진짜 옛날 생각나네. 지금 언제적 이야기야 이거. 그렇지. 30년 다 된 이야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기성세대가 될지 몰랐지. 어디서 뭐.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 그만큼 척하면 척. 마음도 잘 통한답니다. 팬데믹 때 그때 힘들었겠어. 그때는 뭐 올스톱이니까. 갔지. 나는 거기 4년 동안 그냥 거의 놀았지. 4년 동안. 그때는 뭐 했었어? 그때는 뭐 방송만 했었지 그때는. 그렇지. 나는 그때 방송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못 했었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뭐 계란티를 뭐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그냥 부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가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 나이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무슨 뭐 왕성한 활동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방송을 한다는 게 그게 힘이고 그다음에 아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라는 그 행복감을 그렇지. 느끼는 거지. 그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 느끼더라. 야 아침에 눈 떠서 어디 나갈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이더라고. 맞아. 눈 떴는데 갈 데 없으면 그거 얼마나 아주 그냥 답답해. 정말.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정말 행복이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한결같은 내 편 아내가 있죠. 건강하게 산책하면서 우리가 동물내주기 하면 원앙 아니야? 원앙? 그래, 원앙처럼 산책하면서 마음도 좀 비우고 내려놓고 너무 자기가 막 조바심 내서 돈 하지 말고 그런 스트레스는 다 이렇게 숨 쉬어가면서 밖으로 내보내버려. 숨 쉽게 다 내버려? 그렇지. 스트레스는 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맘 먹고 그래야지 오래오래 사는 거야. 그렇지. 이제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럼 건강하게 100년 해야 돼. 이제 조바심과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행복을 향한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